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으로 자진해 넘어간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이등병의 안전과 귀환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북한은 아직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월북 후 북한에 억류된 미군 병사 관련 정보 확인을 위해 미국 정부가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White House, Department of Defense, the State Department, and the UN are all continuing to work together on this matter to ascertain the information, the questions that you just asked me about his well-being and the whereabouts of Private King. But I want to be very clear that the administration has and will continue to actively work to ensure his safety and the return of Private King to us and to his family, obviously. 장피에르 대변인은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정부가 스웨덴, 한국 등 관련국은 물론 북한군과도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킹 이병이 자진 월북해 송환을 원치 않을 경우와 관련한 질문에는 가정을 전제로 답을 하기 어렵다면서도 아직 조사의 초기 단계며 우리는 그가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오도록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도 정례 브리핑에서 킹 이등병의 귀환을 위해 미국 정부 여러 부처가 노력 중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아직 북한 측의 답변은 받지 못한 상태라고 확인했습니다. Yesterday, the Pentagon reached out to counterparts in the Korean People's Army. My understanding is that those communications have not yet been answered. We retain a number of channels through which we can send messages to the DPRK. 밀러 대변인은 킹 이등병이 살아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여전히 정보를 수집 중이고 현재 그런 세부 내용은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또 북한이 킹 이등병의 귀환을 추후 대화의 지렛대로 삼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조사 중인 상황에 대한 세부 사항이나 가능성에 대해 추측하고 싶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당국자는 18일 VOA에 월북한 미군 병사는 한 달 반 동안 징계 조치로 구금시설에 수감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송환을 위해 공항으로 이송됐지만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고 대신 공항을 떠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킹 이등병은 전투와 관련한 업무에 배치된 적이 없었으며 한국에서 현지인들과 싸운 뒤 폭행 혐의로 47일간 구금됐고 석방 후 한국 내 미군 기지에서 약 일주일 동안 감시를 받았다고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 등이 미국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또 한국 언론들은 킹 이등병이 지난 10월 서울 마포구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찰차 문을 수차례 걷어차 망가뜨린 혐의로 기소됐고 올해 2월 서울 서부지법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이 무단 월북한 미군에 대한 조치는 미국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북한에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상원의 밥 메넨데즈 외교위원장은 19일 VOA에 북한은 월북 미군이 적절한 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를 미군 당국에 돌려보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히고 월북 미군이 군지침 위반 결과와 군법에 따를 수 있도록 석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메넨데즈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 사안에 대해 미국 정부는 북한과 다른 채널을 통해 소통해야 한다면서 북한은 이 사안을 포함한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당해서는 안 되는 방식으로 모든 이익을 취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이어 월북 병사는 북한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지침을 위반하고 북한에 들어갔으며 이 두 문제는 궁극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벤 카딘 민주당 의원도 월북 미군의 즉각적인 석방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카딘 의원은 19일 VOA에 월북 병사와 관련해 사정은 모르지만 북한에 대한 의도적인 주권 침해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조속한 석방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며 미북 간 소통은 직접적인 외교적 대화가 아닌 군 당국 간 소통 채널을 통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미국과 캐나다인들이 미군 병사의 무단 월북과 관련해 이해할 수 없다며 북한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참혹한 곳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7년 북한의 반공화국 적대 행위로 억류됐다가 1년 뒤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김학송 선교사는 VOA에
무단 월북한 미군 소속 트래비스 킹 이등병이 세상의 관심을 받기 위해 지옥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은 당신이 아는 것보다 더 지옥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계 캐나다인으로 북한에 31개월 동안 억류됐다가 2017년 석방된 이면수 목사도 트래비스 킹 이등병의 무단 월북에 대해 평가하기 조심스럽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과도하게 받기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무모한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억류 당시 한국에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월북한 40~50명의 한국인들이 뉴스쇼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권의 선전물로 이용되는 것을 봤다며 킹 이등병도 곧 그런 목적으로 TV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영국 주재 북한 공사 출신인 한국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미군 장병의 월북은 지옥의 불시착이 될 것이라며 본인이 어떤 이유로 월북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며칠 지나면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올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의장국을 맡아 공급망 회복력 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국무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중국과의 경제와 무역 관계를 관리하는 동시에 APEC 회원국들과 경제적 강압에 대한 우려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글로벌 상공회의소 대담에 참석한 미국 국무부의 매튜 머리 APEC 선임 담당관은 올해 미국은 역내 최대 경제협의체인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의장국을 맡아 역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머리 담당관은 그러면서 공급망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We have a supply chain resiliency action plan. And what are some of the practical things that we can all agree to with China in the room, with Korea in the room, with the United States in the room, and with many other partners in the room, where we can, take some positive steps to facilitate trade and investment in the region, particularly in some of the critical areas and critical supply chains. 머리 담당관은 이어 중국은 APEC의 매우 중요한 회원국 중 하나이며 미국은 중국과 경제와 무역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많은 소통을 하고 있으며 APEC을 통해 경제적 강압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certainly what APEC has talked about and focused on is that there are international rules and norms that we all want to abide by in the way that we work on global trade and global investment. And so we really do want to make sure that we're speaking to all of the economies, again, all 21, about concerns around any sort of coercive practices by anybody. 머리 담당관은 특히 한국이 현재 세계 경제와 지역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자신이 최근 조지아주 북부 SK 배터리 공장을 방문했을 당시 매우 놀라운 시설이었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미국 중소기업 대표들은 APEC 회원국들의 시장 잠재력과 인재들에 주목했습니다. The very fact that these are developing economies, there's definitely an opportunity from a technology transfer standpoint. You can bring the latest ideas, latest technology, and make sure that they're embraced and get the penetration that you're looking for. That definitely would be one that I would that we do see as an opportunity. We work a lot with South Korea, bringing young people into the U.S. to do internships and short-term assignments in companies where we see innovation happening within that company because they've built new knowledge and technical expertise about the economy and start some new product as a result of that experience. So it's just. 회의에 참석한 미국 기업 대표들은 국제 경제가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첨단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젊은 인구가 많은 APEC에서 기회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며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에서 북한을 비호하지 말아야 한다고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18일 열린 아스펜 안보 포럼 대담 행사에서 북한은 올해에만 20번이 넘는 미사일을 발사했고 수많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어겼다면서
북한은 미국이나 한국, 일본에만 위협이 아니라 중국에도 위협이며 전 세계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결의안을 안보리 안건에 올릴 것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면서 미국은 중국의 참여를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어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북한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그 같은 입장에서 탈피해야 하며 미국은 이들의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 논의가 무력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 안보리 이사국 진출 등 개혁 조치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이 18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데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파르한 파크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19일 VOA에 사무총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한 한반도 긴장 고조에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긴장 완화와 관련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북한에 거듭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영국 외무부도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계속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신뢰할 수 있는 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북한은 지체 없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로 이어지는 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핵위협 방지구상 NTI가 18일 발표한 2023 핵물질 안전지수에서 북한은 핵물질 안전과 핵시설 보호 부문 모두 전체 조사 대상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핵물질 안전 부문에서 100점 만점에 18점, 핵시설 보호 부문에서 17점으로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 이에 따라 보고서가 발표된 2012년 이래 6회 연속 꼴찌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또한 국제규범 준수 부문에서 0점, 국내법상 안전조치 부문에서도 5점을 기록해 핵 관련 국제규범이나 안전조치를 거의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NTI는 매 2년마다 핵물질 보유국의 보안조치와 국제규범, 국내법상 안전조치와 이행 능력 등을 토대로 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에서는 호주가 93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이란과 인도, 파키스탄 등은 북한과 함께 핵 안보 역량이 뒤처지는 국가로 평가됐습니다. 중국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UPR 4주기를 앞두고 인권단체들이 탈북민 보호를 촉구하는 보고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세계 3대 인권단체인 프랑스의 국제인권연맹과 북한인권정보센터는 18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공동보고서에서 10,000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중국 내 탈북민들이 어떤 법적 지위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의 국제법 의무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캐나다와 체코가 중국에 대한 지난 UPR 검토 당시 국제법에 따라 탈북 난민을 보호하고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지만 중국은 그 어느 것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탈북 난민들에 대해 강제 북송을 중단하고 강제 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난민 지위와 망명 절차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전환기정의 워킹그룹도 이날 별도의 공동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지난 UPR 2주기와 3주기 때 국내 인신매매 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권고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강제 송환 정책을 통해 탈북 여성과 여아들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신매매를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UPR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193개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4년마다 검토하는 제도로 중국은 내년 1월에 실시됩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